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과 특별히 싸운 적은 없는데 어느새 거리가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연락하지 않고 대화도 짧아진 느낌이 듭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방해한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한 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쁜 것뿐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서운함은 남습니다. 이런 마음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겪는 감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릴 때처럼 마음대로 해줄 수도 없고 간섭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어긋남은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질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는 바뀝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자식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옵니다. 자식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참음도 아닙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원하기보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되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들과 오래도록 잘 지내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기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기준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과의 거리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식들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기준을 말입니다. 자식들과 잘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조언의 시점을 고르는 일입니다. 부모의 조언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묻지 않았을 때의 조언은 관계를 빠르게 경직시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을 나누는 말이지만 자식은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견을 보태던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듣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말을 안 하느냐고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면 또 조언이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피로해집니다. 자식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안전한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 큰 힘이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기다림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이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자식은 다시 마음을 엽니다. 부모의 말은 줄었지만 신뢰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질문의 방향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은 방어를 부릅니다. 대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대화를 이어줍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자식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말을 계속합니다. 노후의 자식과의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좌우합니다. 부모가 먼저 방향을 바꾸면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대부분 현실보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의 삶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수록 자식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변화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기준의 핵심은 조언을 줄이고 신뢰를 늘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조언을 줄이는 선택은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방치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부모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책임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관계는 다시 긴장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걱정하되 행동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자식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평가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언을 요청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때야말로 부모의 경험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길게 말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핵심만 전하고 선택은 자식에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남겨두면 책임도 함께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이 책임이 자식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하면 자식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가까움은 존중에서 나오고 존중은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부모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모습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순간 대화는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과 잘 지내기 위해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기대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 말과 행동의 압박이 묻어납니다. 이 압박은 자식이 가장 먼저 느끼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말투에 드러납니다. 자식은 그 말투에서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마다 성과 이야기를 꺼내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의도는 격려였지만 자식은 매번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자식은 명절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유를 몰라 더 서운해하셨습니다. 이런 어긋남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기준이 아니라 요구로 변하기 쉽습니다. 요구가 되는 순간 관계는 수직으로 기울어집니다. 성인이 된 자식과의 관계는 수평이 되어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관심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은 유지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일입니다. 과정은 존중하고 결과는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식의 숨을 트이게 합니다. 숨이 트이면 관계도 다시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형제나 주변 사람과의 비교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닫게 합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기억에 오래 남고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식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노후의 부모는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계 관리는 성취를 묻는 질문보다 안부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힘들지는 않냐는 말이 요즘 얼마나 벌었냐보다 낫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기다림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자식의 속도는 부모의 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답답함만 쌓입니다. 답답함은 잔소리로 이어지고 잔소리는 거리로 이어집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된 기다림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자식은 그 여유를 느끼고 다시 다가옵니다. 두 번째 기준의 핵심은 결과를 내려놓고 관계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자식과의 만남이 부담이 아닌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식 같은 관계가 오래 갑니다. 자식들과 잘 지내기 위해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도움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의 도움은 사랑이지만 선을 넘으면 간섭이 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질수록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이 감정의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도와주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이 점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도움은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마음의 빚을 느끼기 시작했고 관계는 무거워졌습니다. 노후의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움에는 반드시 거리와 침묵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조건 없는 도움은 드물고 조건 없는 침묵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방식보다 도움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었으면 묻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묻지 않는 태도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받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책임은 자식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도 안정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정적 의존을 줄이는 일입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을 자식에게서 채우려 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임이 전가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노후에는 감정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와 인간관계와 일상의 리듬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수록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괜찮지만 와야 한다는 말은 부담입니다. 전화해 달라는 말보다 연락 오면 반갑게 받는 태도가 좋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의 온도를 크게 바꿉니다. 자식은 선택권이 존중될 때 마음을 엽니다. 부모가 그 선택권을 지켜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사랑이 더 오래 남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고 필요 없을 때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신뢰를 쌓고 거리감을 줄입니다. 노후의 부모 역할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는 일입니다. 버팀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지면 바로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도움의 경계를 지키는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합니다. 존중받는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되 개입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자식과 잘 지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해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덜 개입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조언의 시점을 고르고 기대를 낮추고 도움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모의 사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보다 편안함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담이 실리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두 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자식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식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힘을 대신 써주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믿어주는 태도는 말없이도 전달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눈빛과 묻지 않는 침묵 속에 담깁니다. 노후의 부모 역할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서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은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표현이 부족해 보여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긴 흐름으로 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을 때 한 번 참아보는 선택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쉬어보는 선택입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연락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향은 통제보다 신뢰이고 요구보다 존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은 그 방향을 지켜주는 나침반입니다. 노후에는 이 나침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평생 짊어질 짐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에게 쉼이 되는 관계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자식과 함께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모로 오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